Ciao tutti! 안녕하세요. 밀라노에서 활동 중인 루티스트 소프라노 김정민입니다. 반가워요.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트라스크립시온의 트라스크립트 역보를 할 거예요. 역보란 무엇이냐? 옛날 악보를 현대 악보로 바꾸는 작업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역보 작업을 트란스크립시온의 이태리어로 트라스크립시온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왜 하느냐? 첫째, 화성의 이하를 돕기 위해서요. 말하자면 콘트라푼토, 대입법이 음대 음의 관계인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연주가 더 쉽겠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보를 하고요. 둘째, 다른 악기와 편곡을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다울란드의 플로말티어스를 챔발로로 연주하고 싶어요. 근데 타볼라초로 연주하기 쉽지 않겠죠? 아니면은 조그마한 앙상블러, 바이올린이나 체올로라든지 다른 악기들과 같이 연주를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트라스크립시온을 하면 좀 더 편곡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봤죠? 마뉴스크립트가 굉장히 지저분한 경우도 많아요.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읽기 힘들거나 하면은 악보를 읽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용이하기, 연습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이런 트라스크립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제일 베이직한 트라스크립션을 적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이태리 타블라초,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타블라초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하나는 예로 보여드렸던 스피나치노, 1507년에 썼던 타블라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유명한 플로말티어스, 파반을 한 몇 마디만 하려고 해요. 그건 조금 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트라스크립시온에 역보를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 이 알파벳이든 숫자든 이것이 어떤 음을 지칭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야 음자리표를 더 적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둘째, 박자를 알아야겠죠? 이게 하나, 둘인지, 하나, 둘, 셋인지, 두 박자인지, 세 박자인지, 아니면 네 박자인지 리듬을 보고 그걸 적어야겠죠. 세 번째, 이게 어떤 조인지 알아야겠죠. 예를 들면 플랫이 계속 나온다. 그럼 그거는 파 마조레가 될 거고요. 아니면 샵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솔 마조레가 되겠죠. 이렇듯이 특정한 샵이나 계속 나오거나 플랫이 계속 나오면 조를 정할 수가 있겠죠. 지난번 특강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이탈리안 타블라초는 이 거을 약가로 여기가 제일 높은 음이고요. 타블라초에서 숫자를 씁니다. 두 번째, 프랑스, 영국 타블라초는 일단 여기 제일 위쪽이 높은 음이고요. 알파벳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역대가 실제로 어떻게 되냐? 제가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위로 올려드렸는데 이 솔이 음자리표에서 솔입니다. 이게 0 아니면 A가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줄 레, 이게 그 두 번째 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라, 그 다음에 파, 도, 솔, 레, 아니면 파를 조율을 해요. 제가 위에 그 음역대를 알려드렸는데 조금 이제 이해가 가시기 편할 거예요. 제가 맨날 이건 솔이에요, 이건 레예요. 근데 이게 어느 솔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띄워드렸고요. 보통 이 솔로 튜닝을 하는 게 제일 편하기도 하고 문헌에도 나와 있어서 이렇게 솔로 튜닝을 합니다. 뭐 테오르베 같은 경우는 라로 튜닝하기도 하고 류트족에 따라서 파로 튜닝을 하고 튜닝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스탠다드는 솔로 해요. 그래서 음역대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알겠죠?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0, 오픈 스트링, A 아니면 이게 되겠죠? 그러면 1이 어디냐? 1이 여기에요. 1이 아니면 B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솔 디에시스 샵을 하죠. 제가 이태리 영어에 익숙하다 보니까 솔 디에시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라가 되겠죠. 라, 그 다음에 시 베몰레, 시 플랫, 시 나투랄레, 그 다음에 도, 이게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도 디에시스 아니면 여기가 이제 레가 되겠죠. 올려 보시다시피 0, 1, 2, 3, 4, 5, 6
그래서 A 오픈 스트링,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해봅시다. 레 오픈 스트링, 그 다음에 B 미 베몰 홀레, 미 파 디에시스 솔 디에시스 아니면 그죠? 그 다음에 라. 자, 나머지 음들도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블라초를 보면은 이게 이 A하고 B나 C나 D가 어디 음인지, 이 5번이 어디 음인지 3번이 어느 음인지 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처음에 이 작업을 할 때는 좀 버벅거리거든요. 이게 맞는 음인지 모르지만은 하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지다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듬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자, 지난번 특강에서 제가 타블라트를 설명할 때 리듬도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위에 보시면은 롱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멘수라 기법법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건데요. 음가가 제일 높습니다. 이거보다 긴 거는 막시마라고 해요. 그건 좀 더 추이다라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게 롱가에서 파생되면 이제 두 개씩 나눠져요. 브레베가 있으면 오는뼈 짝대기 하나 이렇게 있고, 세미브레베 이게 이분음표가 되고요.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옆으로 사선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미니마 이거는 4분음표가 되고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세미미니마 8분음표가 작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음가가 작은 거는 코로마 16분음표 4개가 있죠. 그리고 현대학보에서는 이 음가가 얼마나 걸리는지 절대적인 가치가 있으니까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충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하면 되는지, 리듬이 어떻게 되는지, 박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빗으로 오는표로 해서 4분의 4박자 아니면 4분의 3박자로 보통 합니다. 아니면 이게 춘곡이 되면은 이게 악센트 달라지니까 8분의 6박자가 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예시 스피나치노입니다. 라리체르카. 자, 보이시죠? 뭐부터 처음 해야 될까요? 타블라초가 위에 있으니까 밑에는 오선지가 있죠? 마디를 적어봅시다. 또또또또또. 그 다음에 뭐를 해야죠? 마디수를 적어봅시다. 보통 5마디마다 하는 게 좋으니까요. 5마디, 10마디, 15마디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자 이제 한번 리듬을 읽어볼까요? 이게 짝대기가 하나 있었죠? 2분음표니까 이렇게 점이 있는 거는 부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빰빰빠바바 삐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저 음가가 부점하고 이게 짝대기 하나 있으니까 이건 2분음표 부점이에요. 그래서 2분음표 부점하고 4분음표가 오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죠. 4분음표가 4분음표, 2분음표, 2분음표, 2분음표. 그래서 한 마디를 보시면은 2분음표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오는표가 하나 있으니까 리듬을 4분의 4박자로 적어봅시다. 리듬을 보았으니 이제 음을 볼까요? 보면은 두 성부가 있죠. 먼저 위에 것부터 읽어봅시다. 세 번째 줄에 숫자가 1이 적혀 있죠. 그러면 이거는 플랫이 있는 C가 되겠죠. Si 베몰레. 그 다음에 3이 있죠. 3은 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뭐 두 번째 있는 0은 레가 되고요. 그 다음에 1번 다시 이제 미 베몰레. 그 다음에 3, 트레. 그거는 파. 그 다음에 맨 위에 있거는 솔이 되겠죠. 이제 아랫성부를 봅시다. 바소는 뭐부터 시작할까요? 숫자 3이 있죠? 숫자 3이 있으니까 이제 시 베몰레.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에 이제 2번이 적혀 있죠? 그러니까 레가 되고요. 3번, 3번이니까 이거는 미 베몰레. 그 다음에 2가 나오니까 레, 0이 나오니까 도가 되겠죠. 자, 여기서 계속되는 플랫 음들이 나와요. 시 베몰레, 미 베몰레, 플랫시, 미 플랫이 나오니까 두 가지가 계속 나오면은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조성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조성일까요? 시 베몰레 마조레, 미 플랫 메이저가 되겠죠. 이렇게 조성을 알고 나면은 한 알파벳이나 숫자에 생기는 임용동음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은 시베몰리냐 아니면 라디에시스인지 알 수 있겠죠. 이 두 성분을 한번 읽고 조성도 알아봤으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따랑!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냈죠.
위에 성분은 보통 위에 다 적어 놓고요. 아래 성분은 다 아래다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분가 늘어나게 되면은 윗성분은 다 다리들이 위로 가야 되고요. 아래 성분들은 다리들이 다 밑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선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더 관찰하기 쉽습니다. 완성된 트라스크립션을 보면은 한 가지를 관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음표가 타블라처에서 없는데 왜 저는 이음표를 썼을까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그 공간에 한 성분만 있고 다른 성분가 없으면은 쉼표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이음표를 해서 만약에 그 화음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이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거는 그때그때마다의 그 화성 진행에 따라 다르기도 하니까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마디 정도까지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때까지 16세기 이탈리아 타볼라처를 트라스크립션 하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제가 손으로 일일이 썼죠? 아직도 그러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시벨리우스나 피날레 같은 음악 악보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그 역보 작업을 합니다. 다울란드 타블라처는 이 디지털로 한번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디지털 작업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마뉴스크립트를 볼까요? 보시다시피 영국 타블라처인지라 알파벳으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높은 음이 위에가 있고 음가는 다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게 먼저 시벨리우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지털화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존 다울란드의 파반 아라큼 리메를 시벨리우스 악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대 악보식으로 바꾸어 봤습니다. 좀 더 보기가 훨씬 편하죠? 마디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듬도 좀 더 깨끗하고, 그 다음에 타블라처도 보이고요. 이거는 제가 거의 10년 동안 열심히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독일에서부터 썼답니다. 먼저 트라스크립션의 역보 작업을 하기 전에 디지털로 루트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드디어 시벨리우스 프로그램으로 트라스크립션 작업을 해봅시다.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긴 한데요. 저는 보통 베이스 라인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솔이 있죠? 이거를 솔은 여기다 이렇게 오는표로 하고 솔, 그 다음에 여기도 솔 있죠? 솔. 그 다음에 요거는 묻던 음이죠? 미베몰입니다. 그래서 미베몰레. 그 다음에 이건 레죠? C니까 베이스는 어렵지 않죠? 이제 소프라노 라인을 해봅시다. 자, 제일 윗부분의 소프라노 성분은 여기에요. 솔, 파, 미, 레, 시, 도, 시, 라, 솔, 파. 자, 진행해 볼까요? 여기 부점 있죠? 다음에 여기는 이어주는 게 좋아요. 밑에 화음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어주면은 다음에 여기 임시표가 있죠. 이렇게.
자, 이번에 두 번째 성부를 진행해 볼까요? 자, 두 번째 성부 알투스를 진행해 볼까요? 알투스는 여기 선율이 여기 있죠? 레, 라, 시, 도, 레, 미, 레. 자, 진행해 봅시다. 여기다 9점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라가 되겠죠. 자, 차이점을 보이시나요? 이 다리들을 제가 다 밑으로 내렸어요. 각 성부의 선율의 진행을 시각적으로 보기 원활하기 위해서 통일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은 지저분하고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위로 올려주고 옵스. 이게 훨씬 보기가 좋죠? 이게 저장해주고요. 자, 계속 진행해 볼까요? 레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베몰레가 있고 이거는 밑에 화음만 있고 그 다음에 윗성부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 두 번째 성부가 됐어요. 자, 이제 막 마지막 성부 테너레를 채워볼까요? 5마디까지는 테너는 그다지 특별한 선율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번째까지는 화음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테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여기 아랫성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두음 있죠? 시, 솔, 시, 솔. 자, 두 번째 마디는 딱히 역할이 없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다리가 위로 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화음을 채워준 역할만 해요. 그래서 솔만 넣어주고요. 여기 이렇게 솔. 그 다음에 여기는 라가 되겠죠? 참 쉽죠? 저는 재밌는데 이렇게 보통 트라스크립션 작업을 진행을 한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제가 한번 채워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따란! 드디어 시빌리우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트라스크립션의 첫 번째 섹션을 완성하였습니다. 보이시나요? 모든 내성부가 다 있고요. 선율의 움직임에 따라 다리의 방향도 다르고 있고요.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거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은 트라스크립션에 대해서 역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 쉽죠? 저는 즐거웠어요. 처음 하는 거는 익숙하지가 않고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요. 기타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작업을. 그래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뮤트 섹션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뮤트 섹션을 마무리하는데 이 줄을 어떻게 바꾸는지, 프렛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드리고요. 그 섹션을 마무리한 다음에 10월 달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고리안 성가, 그 다음에 아르산티, 카르스노바, 좀 중세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하고 제가 예를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세요. Ciao a tutti!